그 눈빛에서 간절함과 절제가 동시에 보였다. 따뜻한 품위, 거친 손길이 소희는 완전히 녹아내려 버렸다. 돌이키고 싶지 않아요.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남자가 그리웠어요. 따뜻한 품위, 거친 손길이, 모든 게 그리웠어요. 민우의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기차의 조명이 완전히 꺼졌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민우가 소희를 품에 안았다.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다. 두 사람의 입술이 어둠 속에서 찾아서 만났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더욱 간절하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심장부, 청담동 현대미술관에서 하루 종일 울려 퍼진 발걸음 소리가 마침내 잦아들었다. 관장실의 대형 창문 너머로 한강이 검은 비단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한소희, 58세.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현대미술계의 거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소희는 가죽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검은 실크 블라우스가 그녀의 여전히 우아한 어깨선을 감쌌고 진주 목걸이가 목선을 따라 고요히 빛났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름답다고 모두가 말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관장님, KTX 시간이.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알겠어요. 바로 나갑니다. 부산 비엔날레 개막식. 2년간 준비해온 국제전시의 대미를 장식할 중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소희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설렘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서울역 KTX 대합실은 금요일 저녁 특유의 분주함으로 가득했다. 소희는 1등석 표를 들고 플랫폼을 걸었다. 까르띠에 시계가 오후 8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기차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가 있었다. 2A석에 앉아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있는 남자. 회색 머리가 관자놀이를 우아하게 장식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턱선과 깊은 눈빛이 인상적이었다. 네이비 정장 위에 걸친 캐시미어 코트가 그의 품격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민우, 61세. 건축가. 소희가 이비석에 앉으려는 순간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다. 전기 같은 것이 흘렀다. 묘하게 친숙하면서도 낯선 느낌.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우가 일어나 소희의 캐리어를 선반에 올려주었다. 그의 손목에서 은은한 샌다루드 향이 풍겼다. 남성적이면서도 세련된 향. 소희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것이 얼마만인가. 감사합니다. 소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나왔다. 민우도 자리에 앉았다. 그의 긴 다리가 좌석 공간을 가득 채웠다. 소희는 그의 옆모습을 힐끗 훔쳐봤다. 집중해서 도면을 보는 모습이 진지했다. 만년필을 쥔 손가락이 길고 우아했다. 건축 관련 일을 하시나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민우가 고개를 돌렸다. 네, 건축가입니다. 한소희, 혹시 청담동 현대미술관 관장님이세요? 소희는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설계한 건물이거든요. 그 미술관. 민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5년 전 완공된 곡선형 건물 말이에요. 소희의 심장이 빨라졌다. 그 아름다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앞에 앉아 있다니. 정말이세요? 그럼 당신이 그 놀라운 공간을 만든 그 공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제가 통제할 수 없죠. 하지만 민우가 잠시 멈췄다.
당신 같은 분이 그곳을 이끌어 가신다니 영광입니다. 소희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칭찬에 익숙한 그녀였지만 이 남자의 말에는 묘한 힘이 있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의 불빛들이 창밖으로 흘러갔다. 소희는 와인을 주문했다. 민우도 마찬가지였다. 레드와인이 글라스에 따라지는 소리가 둘 사이의 공기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었다. 부산에는 어떤 일로? 민우가 물었다. 비엔날레 개막식이에요. 2년간 준비해온 국제전시죠. 저도 부산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해운대에 복합문화공간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소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부드러운 탄닌이 혀끝을 감쌌다. 알코올이 혈관을 타고 퍼지면서 몸이 따뜻해졌다. 혼자 여행하시는 건 처음이에요? 민우가 물었다. 네. 요즘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요. 소희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3년 전부터요. 둘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서로의 과거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상처받은 영혼끼리 만난 것 같은 느낌. 민우가 와인잔을 들어 소희의 잔과 가볍게 부딪혔다. 우연한 만남의 건배. 우연일까요? 소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네요. 기차가 터널을 지나면서 조명이 어두워졌다. 갑자기 친밀해진 공간. 민우의 무릎이 소희의 무릎과 가까워졌다. 소희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민우 쪽으로 기울였다. 소희 씨. 민우가 그녀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이상하지만 처음 만난 것 같지 않아요. 소희도 같은 생각이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편안함. 동시에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설렘. 기차는 밤의 어둠 속으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운명도 함께 기차가 속도를 높이며 경기도 평야를 가로질렀다. 차창 밖으로는 어둠에 잠긴 들판과 간간히 보이는 마을의 불빛들이 전멸했다. 1등석 칸은 조용했고 승객들 대부분은 이미 개인적인 시간에 몰입해 있었다. 소희는 와인잔을 입에 댔다. 깊은 적색의 액체가 입술을 적셨다. 민우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다. 여성스러우면서도 지적인 아름다움. 세월이 주는 깊이 있는 매력이 그녀 전체에 배어 있었다. 관장님은, 아니, 소희 씨는 어떤 예술을 가장 좋아하세요? 민우가 조금 더 편안한 톤으로 물었다. 설치미술이요. 공간을 다루는 예술. 소희가 대답하며 민우를 바라봤다. 건축과 비슷한 면이 있죠. 관람객이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작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맞아요. 건축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들어와야 비로소 완성되는. 민우의 목소리에 열정이 실렸다. 특히 밤에는 공간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죠. 소희는 그 말에 묘한 떨림을 느꼈다. 밤이라는 단어에 담긴 암시. 밤의 공간이요? 소희가 재차 물었다. 네. 어둠 속에서는 사람들이 더 솔직해져요. 낮에는 보여주지 않던 모습들을 드러내죠. 민우가 와인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그래서 밤에 만난 사람들은 특별해요. 소희의 뺨이 붉어졌다. 그의 말이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기차가 천안을 지나며 속도를 조금 늦췄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칸 안을 채웠다. 빌 에반스의 피아노 선율이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더욱 로맨틱하게 만들었다. 음악이 좋네요. 소희가 말했다. 빌 에반스를 좋아하세요? 네. 특히 Autumn Leaves를 좋아해요. 저도요. 민우가 미소 지었다.
지금 나오는 곡이 바로 그거예요. 둘은 잠시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애절하면서도 따뜻한 멜로디가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소희는 민우의 옆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봤다. 정말 매력적인 남자였다.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 남성적 매력. 소희 씨. 민우가 갑자기 몸을 돌려 소희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네. 실례가 안 된다면 과거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소희는 잠시 주저했다. 그러나 이 남자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저는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소희가 조용히 말했다. 20년 결혼 생활이었는데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죠.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3년 전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암으로 소희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힘드셨을 것 같아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민우가 소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새로운 시작이요? 네. 누군가와 함께하는. 소희의 심장이 빨라졌다.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위험하면서도 달콤한 방향으로. 민우의 손이 좌석 팔걸이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소희의 손 바로 옆까지. 소희는 그 움직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소희 씨. 민우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네. 지금 이 순간이 꿈 같아요. 소희는 민우의 말에 가슴이 뛰었다. 정말 꿈 같았다. 58세에 이런 설렘을 느끼게 될 줄이야. 저도요.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민우의 손가락이 소희의 손등을 살짝 스쳤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촉. 소희는 움찔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이래도 될까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소희는 대답 대신 손가락을 살짝 움직여 민우의 손가락과 맞닿게 했다. 그 작은 접촉만으로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기차가 또 다른 터널을 지나며 조명이 더욱 어두워졌다. 주변 승객들은 모두 잠들어 있거나 개인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둘만의 세계가 만들어졌다. 소희 씨. 민우가 속삭였다. 조용히 해요. 다른 사람들이. 소희가 둘러보며 말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아요. 정말로 그랬다. 1등석의 넓은 좌석 간격과 어두운 조명이 그들에게 은밀한 공간을 선사하고 있었다. 민우의 손가락이 소희의 손가락 사이로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소희의 숨이 가빠졌다. 이런 스킨십이 얼마만인가? 떨리세요? 민우가 물었다. 네. 많이. 저도요. 두 사람의 손이 완전히 맞잡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소희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건 아닐까요? 소희가 망설이며 말했다. 왜요? 우린 아직 모르는 사이잖아요. 지금은 아니죠. 민우의 엄지손가락이 소희의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직감을 믿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직감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소희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눈물인지 감동인지 알 수 없는 감정. 민우 씨. 네. 저도 그런 느낌이에요. 민우의 손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소희의 손목을 감쌌다. 맥박이 빠르게 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기차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마음도 함께. 기차가 대전을 지나며 심야 시간대로 접어들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에 빠져들거나 조용한 개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1등석 칸의 조명은 더욱 어두워졌고 간간이 들려오는 기차 바퀴 소리만이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소희는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실은 이 묘한 긴장감과 달아오르는 감정에서 잠시 벗어나 정신을 가다듬고 싶었다. 58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끼고 있는 자신이 당황스러웠다. 카페칸으로 향하는 복도는 한적했다. 소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볼이 평소보다 붉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묘한 생기가 돌고 있었다. 마치 20대 소녀처럼. 정신 차려. 한소희. 그녀가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너무 서둘지 마.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민우의 따뜻한 손길, 깊은 눈빛, 자상한 목소리. 모든 것이 그녀를 흔들어 놓고 있었다. 소희는 커피 한 잔을 뽑아들고 복도를 걸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민우가 다가오고 있었다. 커피 마시러 나오셨군요. 민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네, 좀 답답해서요. 민우가 소희 옆에 다가섰다. 자판기 앞에 좁은 공간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몇십 센티미터. 민우의 체온이 전해져 왔다. 제가 뽑아드릴게요. 민우가 말하며 팔을 뻗었다. 그 순간 민우의 팔이 소희를 에워싸는 형태가 되었다. 소희는 숨이 막혔다. 민우의 가슴이 자신의 등에 거의 닿을 듯한 거리. 남자의 단단하고 따뜻한 몸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현실감. 소희 씨. 민우의 입김이 소희의 귓가에 닿았다. 소희가 천천히 돌아섰다. 민우와의 거리는 이제 정말 가까웠다. 그의 깊은 갈색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소희는 그 눈 속에서 자신과 같은 갈망을 읽을 수 있었다. 이거 정말 위험해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가요? 이 모든 게요. 당신도, 저도. 민우의 손이 소희의 뺨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다. 하지만 직접 닿지는 않고 공중에서 맴돌았다. 그 애타는 거리감이 더욱 강렬한 긴장을 만들었다. 만져도 될까요? 민우가 허스키한 목소리로 물었다. 소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민우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댔다. 따뜻하고 거친 손바닥의 감촉. 그것만으로도 온몸에 전기가 흘렀다. 소희 씨. 민우가 그녀의 이름을 애틋하게 불렀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거죠? 소희가 눈을 감으며 말했다. 저도 같아요. 이런 기분 정말 오랜만이에요. 민우의 엄지손가락이 소희의 광대뼈를 따라 부드럽게 움직였다. 소희는 그 감촉에 몸을 맡겼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났다. 당신은. 소희가 눈을 뜨며 민우를 바라봤다. 정말 위험한 남자예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위험한 여자. 민우의 손가락이 소희의 턱선을 따라 목으로 내려갔다. 소희의 목에서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민우는 그 떨림을 느끼며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소희 씨, 진정하세요. 진정이 안 돼요. 소희가 솔직하게 말했다.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라. 그 순간 기차가 갑자기 커브를 돌며 기울었다. 소희의 몸이 민우 쪽으로 기울었고 민우는 반사적으로 소희를 받아 안았다. 소희의 부드러운 몸이 민우의 단단한 가슴에 밀착되었다. 두 사람 모두 숨을 멈췄다. 이 갑작스러운 접촉에서 헤어나고 싶지 않았다. 괜찮으세요? 민우가 소희를 일으키며 물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포옹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네, 괜찮아요. 소희가 대답했지만 여전히 민우의 품에 기대어 있었다. 민우의 심장 박동이 소희에게 전해졌다. 아니면 소희 자신의 심장 박동이었을까?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두 사람의 몸이 가까워져 있었다. 이대로 조금만 더 있어도 될까요?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이에요.
민우의 손이 소희의 등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위로하듯이, 달래듯이. 소희는 그 손길에 완전히 녹아내렸다.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급히 떨어졌다. 다른 승객이 화장실로 향하고 있었다. 자리로 돌아갈까요? 민우가 제안했다.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미 둘 사이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다. 자리로 돌아가는 길, 민우의 손이 소희의 허리를 살짝 받쳤다. 그 작은 터치만으로도 소희의 온몸이 반응했다. 좌석에 앉은 후에도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계속되었다. 민우의 무릎이 소희의 무릎에 살짝 닿아 있었고, 소희는 그 감촉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소희 씨, 민우가 속삭였다. 네, 후회하지 않으시죠? 후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소희는 민우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고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해요. 늦었다고요? 우리 나이에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민우의 눈빛이 더욱 진해졌다. 소희의 말이 맞았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특별한 만남을 놓칠 수는 없었다. 기차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감정도 더 깊은 곳으로. 기차가 경상도 지역으로 접어들며 밤은 더욱 깊어졌다. 시계는 자정을 넘어서고 있었고 1등석 칸은 거의 완전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에 빠져들었고 간간히 들려오는 것은 누군가의 작은 코 고는 소리와 기차가 레일을 달리는 규칙적인 리듬뿐이었다. 소희와 민우는 어느새 서로에게 더 가까이 다가앉아 있었다. 팔걸이가 올라간 상태에서 두 사람의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소희는 민우의 체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정말 조용하네요. 소희가 속삭였다. 우리만 깨어있는 것 같아요. 민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실제로 그랬다. 앞뒤 좌석의 승객들은 모두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다. 승무원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소희 씨, 민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주저함 없이 자연스럽게. 네, 이상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편한 걸까요? 소희도 같은 생각이었다. 민우와 함께 있으면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했다. 동시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설렘도 함께. 아마도. 소희가 민우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같은 외로움을 겪어봤기 때문일 거예요. 외로움이요? 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그 깊은 외로움. 아무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느끼는 그 공허함.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정확히 그래요. 소희는 민우의 손을 자신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느껴져요? 심장 박동이. 민우의 손 아래로 소희의 빠른 심장 박동이 전해져 왔다. 실크 블라우스 너머로 느껴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민우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너무 빨라요. 민우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때문이에요. 저도 미칠 것 같아요. 소희가 민우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목선을 따라 쓰다듬도록 했다. 민우의 거친 손가락이 소희의 부드러운 피부 위를 미끄러졌다. 그 감촉만으로도 소희는 온몸이 전율했다. 소희 씨, 정말 아름다워요. 민우가 속삭였다. 거짓말이에요. 진심이에요. 이런 여자를 만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소희의 눈에 촉촉함이 맺혔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듣고 싶었던가. 진심 어린 남자의 고백을. 민우 씨도 정말 멋진 남자예요. 소희가 민우의 가슴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민우의 셔츠 단추 사이로 그의 단단한 가슴이 느껴졌다. 소희는 조심스럽게 첫 번째 단추에 손을 올렸다. 이거 풀어도 될까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희의 손가락이 하나씩 단추를 풀어나갔다. 민우의 탄탄한 가슴과 복근이 서서히 드러났다. 운동을 많이 하시나 봐요. 소희가 민우의 가슴에 손바닥을 올리며 말했다. 건축 현장에서 몸을 많이 써서요. 소희의 손이 민우의 복근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민우는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 멈춰 세웠다. 여기서 멈춰야 해요. 민우가 힘겹게 말했다. 왜요? 더 가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요. 소희는 민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에서 간절함과 절제가 동시에 보였다. 돌이키고 싶지 않아요.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다. 소희 씨, 저도 남자가 그리웠어요. 따뜻한 품위, 거친 손길이, 모든 게 그리웠어요. 민우의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기차의 조명이 완전히 꺼졌다. 심야 시간 완전 소등.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만이 희미하게 보였다. 민우가 소희를 품에 안았다. 소희는 민우의 목에 팔을 감았다.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다. 소희 씨, 정말 괜찮아요? 민우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원해요. 두 사람의 입술이 어둠 속에서 찾아서 만났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더욱 간절하게. 5년간 메말랐던 소희의 마음이 갑자기 촉촉해졌다. 3년간 닫혀있던 민우의 마음도 활짝 열렸다. 키스는 길고 깊었다. 두 사람 모두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사랑해요. 민우가 소희의 귓가에 속삭였다. 저도 사랑해요.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기차는 계속해서 부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미 목적지가 바뀌어 있었다.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욱 꽉 안았다. 외로웠던 긴 세월이 이 한순간으로 모두 치유되는 것 같았다. 밤은 깊었지만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랑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부산역이 가까워질수록 새벽빛이 기차 창문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했다. 동해의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이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소희와 민우는 어느새 서로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소희가 먼저 눈을 떴다. 민우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어 있던 자신을 발견하고 살짝 놀랐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이렇게 평화로운 기분을 느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민우도 소희의 움직임을 느끼고 천천히 눈을 떴다. 첫 번째로 본 것은 아침 햇살에 빛나는 소희의 얼굴이었다. 화장이 조금 지워져 있었지만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민우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소희도 수줍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에 빠졌다. 어젯밤의 일들이 꿈이 아니었다는 현실감이 서서히 밀려왔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설렘이 더 컸다. 꿈이 아니었네요. 소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행히도요. 민우가 소희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기차가 부산역 플랫폼에 서서히 들어서고 있었다. 여행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었다. 소희 씨, 민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 어젯밤이 일회성이었으면 좋겠지 않아요. 소희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다. 저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소희가 망설이며 말했다. 현실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 나이에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민우의 말이 맞았다. 이 나이에 체면이나 사회적 시선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서울에 돌아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소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연하죠. 매일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기차가 완전히 정차했다. 승객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희와 민우는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잠깐만요. 민우가 소희를 붙잡으며 말했다. 왜요? 이대로 헤어지면 정말 꿈이었던 것 같을 것 같아서요. 소희도 같은 생각이었다. 이 특별한 시간이 끝나는 것이 아쉬웠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루만 부산에서 함께 보내요. 소희는 비엔날레 개막식 일정이 있었지만 그보다 민우와 함께 하고 싶었다. 비엔날레는요? 오후 늦게 시작이에요. 오전에는 자유시간이 있어요. 그럼 해운대 바다를 보러 갈까요? 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와 함께라면 어디든 좋았다. 기차에서 내린 두 사람은 택시를 탔다. 부산의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바다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왔다. 해운대까지 가주세요. 민우가 기사에게 말했다. 택시가 달리는 동안 소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다. 부산의 활기찬 아침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무엇보다 옆에 앉아있는 민우의 존재가 가장 소중했다. 소희 씨. 민우가 조용히 불렀다. 네, 행복해요. 저도요. 두 사람의 손이 다시 맞잡혔다. 이제는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처럼. 해운대에 도착했을 때 아침 바다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파도가 백사장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고 몇몇 조깅하는 사람들과 산책하는 커플들이 보였다. 아름다워요. 소희가 감탄하며 말했다. 정말 그래요. 하지만 민우가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만큼은 아니에요. 소희의 뺨이 붉어졌다. 이런 달콤한 말을 듣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두 사람은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밑으로는 부드러운 모래가 느껴졌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살랑거렸다. 민우 씨, 소희가 멈춰 서며 말했다. 네, 진짜 괜찮을까요? 우리가 이러는 게 왜 괜찮지 않겠어요? 나이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환경도 다르고. 민우가 소희의 두 손을 잡고 정면으로 바라봤다. 소희 씨,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더 소중한 거예요. 이런 만남이, 이런 감정이.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우의 말이 가슴 깊이 와 닿았다. 맞아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소중하죠. 그러니까 후회하지 말아요. 주저하지도 말고. 민우가 소희를 품에 안았다. 아침 바다를 배경으로 한 포옹. 소희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다. 사랑해요, 소희 씨. 저도 사랑해요, 민우 씨.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고백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58세와 61세에 찾아온 새로운 사랑. 늦었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소희가 민우의 품에서 물었다. 좋은 일만 생길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요? 이런 운명적인 만남 뒤에는 항상 행복이 따라오거든요. 민우의 말이 예언처럼 들렸다. 소희는 그 말을 믿고 싶었다. 그럼 서울에서 뵐까요? 물론이죠. 매일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미래를 꿈꿨다. 함께할 날들,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 모든 것이 아름다운 가능성으로 가득했다. 부산의 아침은 이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사랑을 축복하고 있었다. 2025년 가을,
서울 청담동. 한소희는 거울 앞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아이보리색 실크 소재의 우아한 드레스가 그녀의 여전히 아름다운 몸매를 감쌌다. 59세의 신부. 누가 보면 늦은 나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소희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언니, 정말 아름다워요. 동생 소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렇게 행복한 모습 보는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소희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1년 전 그 운명적인 기차 여행 이후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민우와의 만남 이후 그들의 사랑은 매일 깊어졌다. 서울에서 주말마다 만나던 것이 평일에도 만나게 되었고 6개월 후에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소희의 청담동 펜트하우스에서 함께하는 일상은 꿈 같았다. 그리고 3개월 전 민우가 프로포즈했다. 소희가 설계한 미술관 옥상 정원에서 석양을 배경으로 평생 당신과 함께 예술 같은 사랑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의 고백에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신랑님도 정말 멋지세요. 헤어 디자이너가 소희의 머리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김민우, 62세. 1년 사이에 그의 삶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소희를 만난 후 그의 건축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올랐다. 해운대 복합문화공간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올해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변화는 그의 마음이었다. 아내를 잃고 3년간 닫혀있던 마음이 소희로 인해 활짝 열렸다. 매일 아침 소희와 함께 마시는 커피, 저녁에 함께 보는 전시회, 주말에 함께하는 여행. 모든 것이 기적 같은 선물이었다. 청담동 웨딩홀 오후 2시.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바그너의 결혼행 진곡이 울려 퍼지며 소희가 입장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미술계와 건축계의 유명 인사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민우는 단상에서 소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1년 전 그 기차에서 만난 여자가 이제 자신의 아내가 되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네요. 하객 중 한 명이 속삭였다.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결혼이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어요. 소희가 민우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렀다. 사랑합니다. 민우가 입모양으로 말했다. 저도요. 소희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줄에 사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운명적인 만남, 깊어진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 하객들은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이제 반지를 교환하겠습니다. 민우가 소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소희도 민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며 말했다. 평생 당신과 함께 행복하겠습니다. 이제 입맞춤 하셔도 됩니다. 두 사람의 입술이 만났을 때 하객들의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58세와 62세의 신혼부부 탄생 순간이었다. 결혼식 후 리셉션. 축하합니다. 관장님. 미술관 직원들이 꽃다발을 들고 축하했다. 축하드려요. 민우 형. 건축 동료들이 와서 악수를 청했다. 리셉션장은 축하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모두가 두 사람의 늦은 사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특별한 깜짝 소식들. 피로연 중간에 사회자가 특별한 소식을 발표했다. 오늘 결혼하신 두 분에게 특별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소희가 이끄는 청담동 현대미술관이 내년에 뉴욕 현대미술관과 자매 결연을 맺게 되었다는 발표. 소희의 기획력과 민우의 공간 디자인이 만나 만들어낸 전시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였다. 두 번째 소식.
민우의 건축 스튜디오가 파리 루브르 박물관 신관 설계 국제 공모에 당선되었다는 소식. 트로이와의 사랑이 그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그 영감이 걸작을 낳은 것이었다. 세 번째 소식. 두 사람이 공동으로 설립한 아트앤드 아키텍처 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올해의 문화예술 공헌상을 받게 되었다는 발표. 와, 하객들이 일제히 감탄사를 터뜨렸다. 허니문 계획. 신혼여행은 어디로 가세요? 기자가 물었다. 유럽 3개월 여행이에요. 민우가 대답했다.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세계 최고의 미술관과 건축물들을 함께 보러 갑니다. 3개월이나요? 우리 나이에는 시간이 소중하거든요. 소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더 알차게, 더 깊이 사랑하려고 해요. 1년간의 기적들. 사실 지난 1년간 두 사람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 민우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혼자 살 때는 불규칙한 식사와 음주로 몸이 상했는데 소희와 함께 살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정기 검진에서 의사는 10살은 젊어지신 것 같다고 말했다. 소희의 예술적 감각도 더욱 예리해졌다. 사랑의 감정이 그녀의 기획력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주었다. 작년에 기획한 사랑과 건축 전시는 관람객 10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경제적으로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다. 두 사람이 공동 투자한 부동산들이 모두 가치가 급상승했고 민우가 설계한 건물들의 임대료도 크게 올랐다. 소희의 미술품 컬렉션 가치도 2배로 뛰었다. 가족들의 축복. 정말 잘 만나셨어요. 민우의 아들이 소희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 처음 봐요. 어머니도 정말 달라지셨어요. 소희의 딸이 민우에게 말했다. 이렇게 소녀 같은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자녀들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부모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들도 덩달아 행복해졌다. 새로운 꿈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인터뷰어가 물었다. 70세까지는 현역으로 활동할 계획이에요. 소희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아름다운 곳에 작은 미술관들을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민우가 이어받았다. 제가 설계하고 소희 씨가 기획하는 로맨틱하네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마법 같은 운. 결혼식 다음 날,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민우가 10년 전에 사둔 복권이 1등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당첨금 50억 원. 그는 복권을 산 것도 까먹고 있었는데 복권 판매점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다. 이건 정말 기적이에요. 소희가 놀라며 말했다. 당신을 만난 후로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민우가 소희를 안으며 말했다. 행운의 연쇄작용. 그뿐만이 아니었다. 소희가 20년 전에 사둔 미술품이 작가의 사후 재평가를 받으며 100배의 가치로 뛰었다. 5천만 원에 산 그림이 50억 원이 된 것이다. 민우가 설계한 건물 중 하나가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그의 명성이 전 세계로 퍼졌다.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한 문화재단에 익명의 후원자가 100억 원을 기부했다.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소희가 말했다. 우연이 아니에요. 민우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진정한 사랑에는 우주가 선물을 주는 법이에요. 1년 후의 일상. 지금 그들의 일상은 영화 같았다. 아침에는 함께 조깅을 하고, 오전에는 각자의 일을 하며, 점심은 함께 맛있는 식당에서 먹는다. 오후에는 전시회나 건축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저녁에는 홈파티를 즐기거나
오페라를 관람한다. 주말에는 전국의 아름다운 곳들을 여행하며 사진을 찍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간다. 행복해요. 소희가 매일 아침 일어나며 말했다. 저도요. 민우가 매일 대답했다. 친구들의 부러움. 정말 부러워요. 소희의 친구들이 말했다. 이 나이에 이런 로맨스를 만나다니. 운이 좋았어요. 소희가 겸손하게 대답했다. 운이 아니라 용기죠? 친구들이 말했다. 기차에서 만난 낯선 남자에게 마음을 연 용기. 새로운 전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다. KTX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기차에서 운명을 만나는 일이 정말 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부산역에는 그들을 기념하는 작은 포토존이 만들어졌다. 후배들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소희가 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없다는 걸 보여준 거죠. 민우가 답했다. 영원한 허니문. 이제 평생이 허니문이에요. 소희가 민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민우가 소희의 손에 입맞춤하며 말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강이 반짝이고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58세와 62세에 찾아온 기적 같은 사랑. 그 사랑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준다. 한소희와 김민우의 사랑이 바로 그런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었다. 밤기차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제는 평생의 행복으로 자라났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러브스토리의 완성이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과 댓글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